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당뇨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시거나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혈당 수치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혈당이 잘 조절되시던 분들입니다. 근데 혈당이 잘 조절되시던 분들이 갑자기 혈당이 들쑥날쑥 오르락 내리락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조건 놀라거나 나 문제가 있다, 인슐린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당황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의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커피를 이제 드시면 커피에 대해서는 찬반약론이 굉장히 많아요. 심장병이나 당뇨에 대해서는. 근데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적정량 드시면 당뇨 발생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400mg 하루까지는 조금 안전하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카페인 섭취,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섭취는 혈당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이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혈당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요. 통해 이제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카페인 섭취가 당뇨 환자에서는 당뇨의 변동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카페인 섭취가 자신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측정한 가지고는 깜짝 놀라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기 전에 혈당을 재봤더니 혈당이 보통보다 한 100 이상 올라서 이렇게 깜짝 놀라서 왔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이렇게 다시 체크해 봤더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체크를 할 때 미리 시킨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있는 세면대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측정을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빵이든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빵에 이렇게 설탕 같은 이렇게 첨가물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물으면 검사하는 와중에 이것이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빵이나 설탕가루, 시럽 등을 만지고 혈당을 재게 되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이전에 비해서 갑자기 오른다면 대부분 이제 한번 다시 재보실 것 같은데, 재볼 때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에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탈수가 심한 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이제 탈수병이라는 거 아시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체내에 있는 물을 같이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탈수가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여름철이나 갑자기 운동이라든지 활동량이 많으면 탈수가 더 오기 쉽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 본인이 보셔가지고 요새 물 섭취를 좀 부족했구나,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 물 섭취를 충분히 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한 번 더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8컵은 반드시 드시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게 될 때까지 수분 섭취하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바이죠. 그리고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탈수될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커피하고 녹차를 많이 드시거든요. 커피하고 녹차는 한 잔 먹으면 물 한 잔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티물이죠.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와 녹차는 음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진 활성 때문에 우리 혈관에 어떤 이론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과 반대되기 때문에 커피와 녹차를 드셨으면 물 한 잔을 더 드셔야지 이렇게 기본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물 복용을 했던 것들이 또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혈당에 영향 많이 주는 거 있죠. 스테로이드. 우리가 알레르기나 염증이 있을 때 드시는 약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그럴 수 있고, 진통소염제도 이렇게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경구 피임제, 그 신경정신과 이제 정신건강학과에서 드시는 약들, 이뇨제, 그리고 우리 코가 막혔을 때 먹는 비염치료제 같은 것들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혈당이 들쑥날쑥하다고 한다면 평소에 먹지 않던 약을 새롭게 먹은 약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혈당이 급속하게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일어났을 때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는 동안 우리가 저혈당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은 큰일 났다. 그래서 올리자 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이제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바로 재치는 분들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는 자기 전에 굉장히 금식이 오래됐다. 자기 전에 배가 고프거나 저녁에 이제 당뇨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그런 현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혈당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을 우리 인슐린이 억제해줘야 되는데 억제를 잘 못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갑자기 확 오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에 금식이 굉장히 오래됐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저혈당이 되면 이 저혈당을 우리 아드레날린이라든지 교감신경계가 작동해서 바로 올리죠. 이걸 소모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혈당이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아침에 혈당이 유독 높다면 잠자는 동안 저혈당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신다든지 우리 인슐린 주사 맞는 시간을 조금 바꿔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건데, 그건 담당 주치의쌤하고 상의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생리 주기도 혈당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리 주기의 특정 이상, 우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혈당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우리 생리 전후로 해서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턱발성 부종, 많이 몸이 붓는다고 하시는 것처럼 혈당으로 이런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패터니즘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생리 주기가 있는데 어떤 날 잘 조절되다가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건 한 달 주겠죠. 한 달에 잘 조절되는데 어떤 특정일이 되면, 어떤 기간이 되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더라.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기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동량을 조금 더 늘리든지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여주면서 이때만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잠을 잘 때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면 이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럼 최근에 불면증이 있지 않았는지, 최근에 이제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았는지, 잠을 잘 때 어떤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았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수면의 질이 좋으면 이 호르몬들, 코티졸이라든지 프로닥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가 잘 조절되는데, 불면증, 잠의 질이 좋지 못하면 이런 어떤 코티졸 분비라든지 성장 호르몬 아예 분비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일반적으로 본인의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자신의 어떤 수면 리듬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더운 날씨, 그리고 지나치게 추운 날씨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날씨가 덥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도 하나의 스트레스도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코티졸 분비가 늘어나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지나치게 더우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혈관 내로 인슐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더운 날씨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혈당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 어쨌든 당뇨 자체는 혈당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더울 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덥지 않게 그렇게 날씨를 잘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이렇게 혈당의 어떤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시차 자체도 혈당의 들쑥날쑥, 특히 이제 갑자기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신 데와 여기에 시차 차이로 인한 어떤 생체 리듬의 부조화로 인해서 혈당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여행과 휴가 갈 때 때문에 특히 인슐린 주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걸 조절해야 될지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자기는 잘 조절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 안에 과당, 포도당의 그 설탕의 함유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직전, 오시기 전에 아니면 혈당을 재기 전에 아니면 그 전날 먹은 음식이 혈당에 변동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좀 높다. 그랬을 때 이례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하의 색소를 체크하는 거죠. 당하의 색소가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일시적인 어떤 변동이, 그때 가장 많은 원인은 앞에 말씀드린 원인 이외에도 그 직전에 먹은 음식의 설탕 함유량, 포당 함유량이 필요 이상으로 높거나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한두 번 올라갔다고 큰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100 정도로 잘 유지되신 분이 300 이상으로 올라가든지 갑자기 60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주의하고 주치의와 바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20, 30, 50, 60 올라갔다고 큰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이제 변동이 조금 요 근래 심하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있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시고 다시 정상적인 어떤 생활 리듬으로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잘 돌이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당하의 색소를 체크해서 장기적인 지난 3개월 정도의 어떤 당뇨 조절 정도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자신의 주치의죠.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변동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거나 속을 끓이시지 말고 내 혈당이 조절 안 되는 범위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혼자서 자꾸 상상하지 마시고 주치의를 찾아가서 의논해 보십시오. 혈당 너무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